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펀딩 기간이 지금 제가 이제 촬영 기준으로 딱 10일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빨리 보충 수업으로 쿠키런 킹덤만 찝어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부랴부랴 시간을 좀 냈습니다. 자, 쿠키런 킹덤 딱 10일 남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하는데 3억이 넘었어요. 와, 이거 완전 축하. 내용을 한번 좀 봅시다. 10일이면은 지금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24일 이제 2부네 오늘. 아, 2부야 벌써? 아이고. 예, 2부 기준으로 10일이니까 1월 한 3일? 이때쯤 끝나나 봐요. 자, 우선 이 게임이 안 될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실은 쿠키런. 이제 쿠키런 자체는 잘 안 했는데 저는 약간 윈드러너 윈드러너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 게임이 나온다고 소식이 들었을 때 딱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얼마나 많은 쿠키들이 등장할 수 있는가. 딱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정말 영리하게 스트레치골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6천만원 이 돌파, 벌써 시작부터 6천만원이에요 기본 캐릭터 카드 주면서 뭐 1, 2천도 아니에요. 6천부터 들어가서 8천 되면서 홀리베리 쿠키, 감초맛 쿠키, 정글전사 쿠키가 먼저 나와요. 홀리베리가 이게 게임 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나오기 힘들 거거든요. 이게 원티어인데, 에이션트 그 몸빵 캐릭터 원티어인데 8천부터 쌌어요 에이션트를. 그리고 약간 이제 1억이 돌파하면서 점수 계산 시트 들어가고 1억 2천 되니까 다크초코, 허브, 아몬드, 이제 힐러, 그 다음에 다크초코 공격, 돌격하는 친구인데 요렇게 세 가지가 나오면서 이제 뭔가 시작됐다 이런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1억 5천 됐을 때 마들렌, 석류, 독버섯, 예, 아크릴, 살짝 이제 캐릭터와 캐릭터 사이에 약간 입가심으로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아크릴 넣고, 그리고 1억 7천에 또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1억 8천에 또 아크릴 나오고, 또 1억 9천에 3개 나오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1000만원 상승했는데 3개씩 준 거예요. 스트레치골 돌파할 때마다 약간 하나씩 풀어도 됐을 법한 캐릭터들인데 굉장히 으쌰으쌰를 할 수 있게끔 힘을 준 건지 3개씩 풀다가 결국 후반부에는 이제 여기 2억대부터는 하나씩 이제 공개가 되더라고요. 2억 3천에 다크카카오, 그 다음에 골드치즈, 그 다음에 세인트릴리. 딱 2억 8천까지 나오고 2억 9천, 3억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오늘 기준으로는. 아쉽게 이제 신캐릭터 같은 경우가 안 나왔죠. 그게 이제 아마 모르겠어요. 이제 10일 남았는데 좀 더 으쌰으쌰 할 수 있게끔 3억대쯤 이게 나오냐. 지금 뭐 이제 할로윈 넘어가면서 뭐라고 이름이 얼음여왕인가? 뭐 이렇게 추가가 됐거든요. 패치되면서 나왔는데 그런 캐릭터들까지 추가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게임 가격이 34,300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쿠키런 킹덤에서 현금으로 쓴 가격보단 쌀 거야.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들을 실제로 내 미풀이 들어가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쿠키런 킹덤 말로만 대체해도 내가 원하는 캐릭터 골라가지고 범용성이 크다고 해야 될까? 보드게이머들이 접근했을 때 그런 활용성, 미풀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약간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어떤 게임일지 좀 이 페이지로만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좀 문의를 좀 드리긴 했어요. 혹시 룰북이라도 좀 볼 수 있을지 했는데,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보드게임 쪽에서는 젠블로츠라고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IP가 이제 데브캣 시스터즈에서 IP를 관리하잖아요. 퀄리티를 좀 높이려고 많이 같이 조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룰북 공개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보고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만 한번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덱을 가지고 이렇게 꾸려서 싸울 수 있는, 그렇게도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캐릭터들을 얼마나 잘 살리냐의 차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아무래도 좀 밸런스도 맞추기 어렵고, 첫 번째로. 그리고 난이도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부분은 포기하고 그냥 일꾼 놓기로 갔더라고요. 일꾼 놓기로 가서 이 노움이라고 해서 건물들을 생산하는 요 친구들, 건물 딱 하면은 보통 이런 게임 그러잖아요. 막 며칠 걸리고 몇 시간 걸려서 막 뚝딱뚝딱 만들잖아요. 그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일꾼으로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돌아가면서 이 보드판에다가 놓으면서 그 액션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우선 8개의 지역을 거친다라는 게 이게 이제 라운드 트랙인 거죠. 원래는 게임상에 10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라운드가 끝났을 때 점수를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되고요. 그리고 건물들도 이제 1, 2 있고, 랜드마크 3단계까지 있고, 우선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5개의 캐릭터를 갖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쿠키런 킹덤을 해보시면 이렇게 5개가 이제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는 주인공들이죠. 이거 5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스트레치골이 열린 것만 봐도 15,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고급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오로라 기둥 말고 2가지가 더 있어요, 다른 자원들이. 근데 딱 그냥 심플하게 고급 자원은 오로라 기둥 하나로만 놓고 동전, 그러니까 이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 단위는 딱 2개로 심플하게 맞췄어요. 그리고 몬스터들 요소를 넣었고요.
이게 이제 건설보드. 랜드마크는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있는데 1단계는 건물 가격이 그냥 지을 수 있어요. 근데 2단계에 보면은 이렇게 옆에 고정 가격, 오로라 기둥을 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면은 이제 이쪽이 승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끝났을 때 점수를 추가 점수 주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건물 1과 2는 이 건물을 지으면 뭐 이걸 교환할 때마다 할인을 준다든지 재굴림을 할 수 있다든지 건설 후 뭐 동전을 준다든지 하는 나만의 엔진을 만들어 나가는 느낌이 이제 건물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건 총 10개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두 가지 그 구역을 막아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곳을 해금을 해야 최종적으로 10개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 자체는 6개 중에 하나인데요. 곰젤리 열차가 이제 자원들을 가져와서 고급 자원으로 치환하는 그런 액션, 그런 게임 컨텐츠에서는 마찬가지로 놓으면은 돈을 고급 자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3원이면 하나 주고 8원을 넣고 2개를,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한 번에 먹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거나, 혹은 이제 현상수배는 이제 몬스터 잡는 거, 여기 들어가서 공격하는데 이때는 이제 주사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해변교역소도 코인을 얻는데 이건 약간 눈치 싸움 요소를 넣었어요. 처음 놓으면은 3개인데 왼쪽부터 채워나가거든요. 그런데 누가 채우다가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코인을 많이 주는 그런 약간 눈치 요소를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번째 액션은 건물 타일을 짓는 거. 그리고 5번째는 이제 곰젤리 열기구. 결국 이것도 이제 게임 컨텐츠상에서 자동적으로 보내놓으면은 뭔가 랜덤으로 자원을 가져오는 건데, 랜덤으로 가져오는 그 요소를 이제 주사위 던지는 걸로 놨어요. 여기는 이제 개인판이니까 먹는 걸 막혔다 싶으면 내가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거죠, 나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6행동은 그 숲 지역을 해제하는 거. 건물 타일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거. 왜냐면은 비용은 보니까 여기 있네요. 일반 숲은 오로라 토큰 하나고, 그 다음에 2번째 약간 저주받은 땅 지역은 2개를 내야 되네요. 그래서 8라운드가 끝나면 건물의 점수,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오로라 자원, 그 다음에 남은 돈 가지고 점수를 이제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건데, 지금 이렇게 룰만 봤을 때는 2점대 중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 되는 것 같아요. 보드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도 할 수 있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드게임을 안 해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선이 어떻게 보면은 부루마블일 거 아니에요. 부루마블 혹은 내가 카페에서 조금 해봤다 정도, 뭐 할리갈리젠가 할루젠 있잖아요. 그것들보다는 조금 위급 티어로 뭐 미니빌이라든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 2점 초반대의 일꾼 놓기 게임들, 그리고 건물을 만들어 나가면서 대중적인 메커니즘을 가져오면서 타겟이 되게 분명하게 잘 노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쿠키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 비대칭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릴 것 같아요. 이 캐릭터가 쿠키런 킹덤의 스토리랑 어떤 형태의 캐릭터인지 정도만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뒷면은 이게 게임 플레이 요약이란 말이에요. 뒷면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허브맛 쿠키를 했어. 뭐 주사위 1개 정도는 회복이니까 리롤 할 수 있다든지, 뭐 다크초코는 공격적인 친구니까 상대편이 놨더라도 내가 그 지역에 놀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약간 그러니까 게이머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공격적이거나 수비적이거나 그런 메커니즘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과 더불어 게임의 변주를 다양하게 줄 수 있는 콘텐츠적으로도 생겨나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몇 개가 팔린 거예요? 3만원인데 3억이면 지금 못 봤네요 저는. 왜냐면은 보통 3억 하면 우리들이 이 정도 돌파하는 건 한 보통 펀니까 막 30만원짜리 1000명 사서 뭐 3억 돌파하고, 보통 이런 게 이제 우리 게이머들의 시장 규모잖아요. 그런데 3만원짜리로 3억을 7천, 와,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게임의 재미나 완성도 이거는 약간 뒤에 물러두고 쿠키런을 좋아하는 일반 유저들, 이 7,000명 중에 거의 한 5,000명 이상이라고 봤거든요. 5,000명 이상 정도의 비보드게이머 유저들이 이걸 통해서 보드게임을 느껴보는 거잖아요. 전 그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 뒤에 이분들 중에 또 5,0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한 10%만 500명 정도라도 보드게임이라는 거 좀 괜찮은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거 비슷한 거 뭐 없을까 하고 좀 찾아볼 수 있고, 그러면서 좀 새롭게 보드게이머들이 늘어날 수 있게끔 다음 스텝을 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 게임 자체는 확실히 보드게임 시장도 넓히면서 쿠키런 킹덤을 통해서 이런 게 보드게임입니다 라고 맛을 알려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보드게이머 입장에서도 내가 쿠키런 킹덤을 했었어, 그러니까 이거 약간 별개잖아요. 이게 보드게임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감과 모바일 게임이나 콘솔 게임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저는 약간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쿠키런 킹덤을 하면서 그 가졌던 아쉬움들, 얘 왜 안 나와, 그 가챠 시스템이니까 막 왜 안 나와 했던 그 느낌의 그 갈증을
이 게임을 통해서 약간은 대리만족하면서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또 구매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게임적 컨텐츠가 더 공개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스트레치 골이 더 열리냐 안 열리냐 이게 오히려 더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은 해요. 이상 쿠키런 킹덤 보드게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꾼 놓기 베이스라는 거, 그리고 일꾼을 통해서 자원을 가지고 건물들을 사면서 건물들을 통해 나의 능력을 비대칭으로 갖춰나가면서 승점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 2인에서 4인인데 지금 1인용 게임이 열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에서 4인까지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플레이 타임이 한 30분에서 60분 정도로 적혀 있는데 30분 정도에 끝날 수 있는 캐주얼한 일꾼 놓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10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방송 기준으로 제가 이걸 편집하고 최대한 빨리 올리겠지만 뭐 이 게임 궁금하셨다거나 어떤 느낌일지 아직도 좀 애매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맞으면 뭐 사는 거고, 또 아니면 약간 나중에 상황을 또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 들고 여러분들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